그거 소화 과정, 그 다음에 흡수 과정, 이런 거, 자, 디테일하게 공부합시다. 자, 내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지나는 곳은 대부분 다 소화계라고 부르죠. 소화기관계 줄임말. 그러면 소화계 중에서 우리가 입, 위, 소장, 대장, 이게 대부분 이제 음식물이 지나는 길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뭐 간도 소화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자, 그죠? 췌장이라 불리는 이자도 우리가 소화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은 살짝 다루는 게 좋고, 빨리 앉아. 그래서 자, 소화 과정은 자 다루는 게 좋고요. 역시 학교에서 내가 얘기해 준 것까지 얘기를 안 해더라도, 그렇죠?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자. 자, 첫 번째로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그래서 입에서의 소화 과정을 살짝 다룹니다. 자, 입에 음식물을 넣어요. 내가 삼겹살을 먹을 거야. 쌈에 밥 착 깔고 고기 딱, 쌈장 딱,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방금 뭐 먹은 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들어있죠. 근데 그 중에서 자, 입에서 소화되는 과정은 씹는 것도 물론 소화긴 하지만 우리가 소화 효소만 기억을 좀 하시면, 자, 뭐만 분해가 되냐면, 자, 녹말만, 자,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녹말이 분해가 되면 조금 작은 녹말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엿당이라고 부르고, 아마 덱스트리까지는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자. 그러면 입속에는 여러분 침이 있고요.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죠. 걔 이름이 뭐예요? 아밀레이스.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둬. 그쵸? 지금 막 외우지 마시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자, 분해가 됩니다. 이게 다야. 이 정도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꿀꺽 삼켰습니다. 음식물이 이제 위로 가죠? 아래로 가나? 아래로 가? 위로 가? 아래로 가? 어디로 가? 그렇죠? 아래에 있는 위, 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꿀꺽 삼켰습니다. 자, 위로 가요. 그 위에 가면, 자, 뭐만 분해가 되냐면, 단백질만, 자, 분해가 됩니다. 우리 통과 때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를 아미노산이라 불렀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연결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 불렀고, 그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연결된 걸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 부르거든요. 단백질은 뭐냐면 그런 폴리펩타이드들이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응? 그래서 이 단백질을 분해하면 완벽하게 다 분해하기는 좀 힘들고, 폴리펩타이드 정도까지 좀 작은 단백질,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까지 자 분해가 됩니다. 어떤 책에선 얘를 펩톤이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 요새는 점점 안 쓰는 단어긴 한데 펩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그렇죠? 17페이지야 이 새끼야. 기관계 통합작용. 오케이. 그러면 위 속에는 위액이 있고요. 위액은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누가 갖고 있냐? 펩신이라고, 펩신. 그래서 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자 분해가 됩니다. 물론 이게 펩신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좀 안 중요한 거, 펩시노젠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얘가 펩신으로 나중에 활성화가 돼야 기능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입과 위의 소화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자, 얘네가 어디로 갑니까? 자, 소장으로 가는데, 소장이라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작은 창자라고 배우기도 할 거야. 난 옛날 사람이니까 소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 단어가 책이랑 좀 달라도 이해하세요. 작은 창자가 맞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소장으로 가면 아직 분해가 안 된 녹말도 한번 분해를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폴리펩타이드도 자 분해를 시켜야 되고요. 아직 한 번도 분해가 안 된 게 누굽니까?
지방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녹말도 분해하고 폴리펩타이드도 분해하고 자 지방도 분해를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녹말이 입에서 다 분해되지 않습니다. 니네 대부분 씹다 삼키죠? 불면 안 돼? 알았죠? 너는 뭐 맞어? 그래서 녹말을 다시 한번 분해하면 자 엿당과 넥스트린으로 그 다음에 이 폴리펩타이드를 좀 더 쪼개면 펩타이드 결합이 2개, 3개 묶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단백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나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2개 혹은 3개가 묶여 있는 펩타이드 자라고 할게요. 그렇죠? 2개면 다이펩타이드라 부르고요. 3개면 트라이펩타이드라 부릅니다. 오케이. 다음, 자, 지방을 분해하게 되면, 자, 지방산하고, 뭐,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불리는 책도 있고, 혹은 그냥 글리세롤이라고 불리는 책도 있어. 이게 책마다 좀 달라. 학교에서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인지 아니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인지 본인들이 이제 구분하셔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자, 아밀레이스 한 번 더 나오고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는 트립신이라는 게 있고요. 트립신. 오케이. 자, 지방을 분해하는 건 라이페이스 라는 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소장액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중요하죠. 얘는 어디서 나와요? 이자액에서 나옵니다. 이자액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 트립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가 들어있다는 점. 오케이. 그 다음 요 지방은 여러분 너무 딱딱해요.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쓸개즙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이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드는 거죠? 아니지. 아니요. 그렇죠? 쓸개는 간에 붙어 있는 건데 얘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자, 생성된다.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렵지 않음. 그 다음, 자, 아직 더 분해가 덜 끝났어. 엿당도 분해해야 되고요. 자, 한 번 더, 물론 얘는 다 분해됐음. 됐죠? 그렇죠? 얘네 한 번 더 분해를 해서 결국 녹말은 포도당까지 분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미노산까지 완벽하게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중요하지만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엿당을 분해하는 건 말테이즈라는 게 있고요. 말테이스 파란 안 중요해. 그렇지? 요거 중요한, 얘를 분해하는 건 펩티데이스, 소화 효소라고 생각하세요. 펩티데이스, 이런 소화 효소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분해가 됐음. 이게 소화 과정 다야. 그렇죠? 원래 더 디테일하죠. 디테일한데, 이게 생명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 작은 창자가 이렇게 있음, 소장이 이렇게 있음. 열심히 소화시킨 작은 덩어리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이 소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다가 흡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소장 벽에는 털 같은 애들이 이렇게 나 있죠. 이 털을 우리가 보통 융털이라고 배웠고, 맞아. 얘 이름이 자 융털이라고 배웠음. 혹은 보통 수능적인 표현으로 소장의 상피세포라고 부르기도 해요. 융털이란 말도 맞고요. 상피세포라는 단어도 이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학 때부터 여기 융털을 겁나 크게 자 확대를 하면 요렇게 생겼다고 그림을 그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융털 하나를 확대했음. 자, 요렇게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고요. 그 주변에 혈관들이 감겨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하죠. 와, 그럼 있어 보인다. 그치? 그래서 여기 중간에 기둥을 우리가 암주관
이라고 부르고 그 주변에 있는 혈관을 뭐라 부름? 모세혈관이라고 부름. 그래서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융털로 흡수가 되는데 흡수될 때 일단 다 심장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 심장에서 다 쏴주는 거거든, 혈액에 녹여서. 그러면 일단 심장으로 가는데 문제는 모세혈관에는 물이 많아. 혈액이니까. 그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애들은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라고 하고요. 안주간으로 흡수되는 애들은 조금 기름 성분, 물에 안 녹는 성분 해가지고 지용성 자 영양소가 흡수됩니다. 자 우리 배운 것 중에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이게 수용성 영양소고 지방산하고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라 하는데 수능에서 원래 매번 나왔던 게 있어. 이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는 얘네 두 개는 흡수되자마자 뭘로 바뀌냐면 다시 지방으로 합쳐진다는 것만 조심하세요. 그 실제로는 암주간으로 이동하는 거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가 아니라 지방이 운반되는 거야. 말 흐름 이해돼요? 나머지 상관없어. 포도당, 아미노산은 모세혈관 타고 심장으로 가고요.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은 흡수되자마자 지방으로 합쳐진 다음에 암주간을 타고 심장으로 간다. 알죠?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얘기하면 심장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누가 봐도 심장이잖아. My heart. 그렇죠? 심장 소리. 그래서 요 지용성 영양소는 자 어딜 통해서 갑니까? 이 혈관 아니에요. 혈관 친구입니다. 혈관 친구 이름이 뭐예요? 림프관이라고 불러요. 림프관. 림프관을 타고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이 수용성 영양소는 심장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중간에 엄청난 중요한 기관을 거쳐가죠. 그 기관이 뭐예요? 간이에요. 간.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심장으로 옵니다. 왜냐면 포도당 같은 애들은 바로 혈액으로 보내면 위험해. 그래서 간에서 약간 저장해놔야 되죠.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뭐해? 내보내줘야죠. 나중에 호르몬 할 때 한 번 더 나왔던 거지. 그래서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 이름을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간문맥. 문제 꼭 가끔 심화 나오면 간문맥 정도는 좀 알자.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간정맥이라고 부른다는 점. 이게 소화와 흡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단원의 제목이 기관계의 통합작용인데 통합이란 말이 뭐냐? 모든 기관계들은요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봤으면 바로 보이죠. 열심히 소화시켜서 누가? 소화계가. 그럼 온몸으로 쏴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심장으로 보내야 되거든. 심장은 무슨 개야? 순환계. 그래서 소화계랑 순환계는 결국에는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소화, 흡수 내용입니다. 질문? 없어. 오케이. 정리 플리즈.
자, 다음 내용을 나가도록 합시다. 자, 기관계의 통합작용, 자,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 할 거냐면, 안 할 거야. 자, 일단은 우리 자, 했으니까, 자, 순환계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호흡계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얘도 뭐 흐름만 파악하면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이죠. 선생님이 이제 심장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진짜 나 진짜 잘 그려.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굳이 뭐 필요하지 않아서 대충 그리면, 자, 누가 봐도 심장 그림을 자 그릴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심장이지요. 자, 심장입니다. 왜 이쪽을 좌측이라 불러요, 심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쪽을 내가 사람의 폐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폐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좌심, 그렇죠, 좌심 방, 그렇죠. 여기는 좌심 실, 맞죠? 이쪽은 우심 방, 이쪽은 우심 실, 뭐 이렇게 뭐 얘기한다 정도는 뭐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호흡하고 순환을 같이 어쨌건 묶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온 몸에 있는 자 세포 혹은 뭐 조직 세포. 그러면 자 폐에서는 일단 CO2가 나가죠. CO2가 이렇게 나가고요. 자 뭐가 들어와요? 자 산소가 이렇게 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무조건 우리가 정맥이라고 부르고, 심장에서 나가면 무조건 동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폐에서 산소가 들어오면 혈액이 좌심방으로 가죠.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혈관 이름을 뭐라 부를래?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인데, 폐에서 들어오니까 뭐라 불러요? 폐정맥이라고 하는 게 맞아. 폐정맥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자 좌심실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리고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관, 동맥이겠죠? 그래서 크게 돈다라고 해서 뭐라 불러요? 대동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폐정맥하고 대동맥은 산소량이 많아요. 그래서 자 산소량이 많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깨끗한 피라고 안 돼. 자 동맥혈이라 불러. 동맥혈. 산소의 양이 많으면 동맥혈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 호흡이 일어나죠. 그럼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노폐물인 CO2가 나온다는 얘기.